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엔카닷컴 사례를 통해 AWS 컨테이너를 활용한 현대적 아키텍처 구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엔카닷컴은 지난 수년간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실제 엔카닷컴이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발전시켰는지, 나아가서 엔카닷컴이 얼마나 의미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더니제이션, 현대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엔카닷컴 사례의 키워드는 컨테이너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이나 데브옵스 방법론 적용,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있고, 이러한 기술적, 조직적 개선의 큰 흐름을 현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고가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변화에 맞게 조직 구성과 프로세스 개선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탄력성, 엔지니어링 효율성, 비즈니스 민첩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한 기술적 현대화에 있어서 AWS를 통해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WS는 굉장히 폭넓은 컨테이너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마다 운영 워크로드의 규모나 인력의 기술 성숙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 조직에 최적화된 인프라 아키텍처를 계획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AWS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다양한 기술 카테고리에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서비스 간에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 워크로드 확장에 유리합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리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채택해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가 많은 오픈소스를 안정적이면서도 운영 부담은 줄이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도 상당한 개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총 3084개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출시할 만큼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신다면 최신의 기술을 레버리지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좀 더 빨리 이루실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기술적 현대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 릴리즈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간 독립성을 갖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릴리즈할 때 서비스 영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배포 전략을 활용해서 배포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인데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머신의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기능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개수를 동적으로 확장, 축소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머신에 리눅스 커널을 공유해서 바로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컨테이너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종속성이 포함되어 있어 컨테이너 실행 환경만 갖춰진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일관된 동작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은 민첩성입니다. 다수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향상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애드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큰 규모의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매니징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서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가 있습니다. ECS의 강점은 심플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AWS 서비스와 잘 연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 설정에 대한 많은 결정사항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테이너 도입의 시작 단계라면 ECS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EKS의 경우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는 특장점이 있는데요.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생태계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활발한 커뮤니티와 많은 레퍼런스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컨테이너가 실행될 컴퓨팅 노드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서버 관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서버리스인 파게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가상 머신에 컨테이너를 배포하려면 EC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비용 최적화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CNCF 보고서에 따르면 AWS는 쿠버네티스를 실행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고, 조직 중 65%는 AWS를 선택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EKS가 그만큼 고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겠죠. EKS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KS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구동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 완벽히 호환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KS는 쿠버네티스의 최근 4개의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께서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EKS는 관리형 서비스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컨트롤 플레인의 설치부터 운영 관리를 고객께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운영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특장점들 덕분에 고객분들께서 EKS를 선택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들은 서비스 간의 통합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KS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내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하기 위해 네트워킹 서비스인 아마존 ELB, 라우터 53과 긴밀하게 동작하고, 스테이트풀한 워크로드는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EBS, EFS, FSX와 함께 동작합니다. 그리고 인증과 권한 관리에 있어서 IAM과 아주 밀접하게 동작을 하고요. 컴퓨팅 노드로서 EC2, 파게이트, 그라비톤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EKS 클러스터를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기능 확장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품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속적 통합과 배포 측면에서 AWS 서비스나 별도의 도구를 활용해서 배포 주기를 단축시키고 상황에 맞는 배포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 능력 측면에서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맞게 동적으로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구성하고요. 네트워킹과 보안 측면에서의 향상도 필수적으로 수행합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실제 엔카닷컴에서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해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구축한 경험을 엔카닷컴의 우성린 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카닷컴 SRE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는 우성진이라고 합니다. 신경식 SA님의 발표에 이어 엔카에서 AWS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활용해 어떻게 현대적 아키텍처를 달성했고,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엔카닷컴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엔카닷컴은 온라인 자동차 거래 플랫폼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엔카 출범 이후에 올해 6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약 2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엔카닷컴에 등록된 차량 등록 대수도 업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 엔카의 다양한 서비스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만들어 더욱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엔카닷컴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AWS에는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엔카에서 활용한 컨테이너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고객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 ECS, EKS, 파게이트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조직의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쿠버네티스의 경우 러닝 커브가 꽤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서비스하고 싶다면 파게이트가 더 적합할 수 있고,
이미 조직 내에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했다면 EKS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컨테이너는 OS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동되다 보니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할당이 기존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할당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로컬에서 개발하다가 서버에 배포만 하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컨테이너 기반에서는 확실히 그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엔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EC2 기반의 ECS, ECS Fargate, EKS 세 가지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CS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엔카를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 중 차량을 판매하실 때 고객 본인의 차량이 어떤 등급인지 또는 어떤 옵션들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알고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고객분들이 판매할 때 지원을 드리고자 엔카에서는 전국에 광고 지원 센터가 존재하는데요. 그때 저희 지점에서는 차량 사진을 통해 자동으로 옵션들을 판별해주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서비스를 ECS 기반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활용하였고 저와 저희 머신러닝 엔지니어들과 협업해서 2019년쯤 해당 서비스를 ECS 기반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자동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고 ECS 태스크엔 학습한 모델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텐서플로우 서빙 API를 호출하면 추론한 결과, 즉 차량의 옵션을 판별한 결과죠. 그걸 응답값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ECS를 처음 도입했던 시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2019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ECS의 캐파시티 프로바이더가 릴리즈되기 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ECS는 캐파시티 프로바이더가 릴리즈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ECS 클러스터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캐파시티 프로바이더와 태스크 플레이스먼트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CS에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캐파시티 프로바이더입니다. 이 덕분에 ECS에서 우리 사용자들은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고 트래픽, 리소스 사용에 따른 클러스터 크기 조정을 완벽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캐파시티 프로바이더가 없는 상태에서는 태스크들이 더 배치되어야 할 때 예비 EC2가 없으면 배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완벽하게 개선이 된 거고 더 이상 EC2를 오버 프로비저닝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EC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배포 전략 옵션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빈팩과 스프레드 전략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팩의 경우 사용되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고 스프레드의 경우 에이지의 개념인 고가용성을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하여 비용 최적화와 고가용성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팩과 스프레드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캐파시티 프로바이더의 중요 파라미터인 타겟 캐파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겟 캐파시티는 백분율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백분율에 따라 ECS 클러스터의 크기가 조정되게 되는데요. 설정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와치에서 캐파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이라는 매트릭에 의해 스케일 인아웃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파시티의 계산 공식을 살짝 살펴보면 캐파시티의 백분율을 25로 설정할 경우 ECS의 EC2의 25%가 태스크에 사용되고 나머지 75%는 예비 용량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백분율을 100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 모든 인스턴스가 예비 용량 없이 100%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분율 값을 적절하게 조정하셔야 되는데 조금 예전이긴 하지만 ECS 프로덕트 매니저가 2020년경 ECS 캐파시티 프로바이더와 오토스케일에 관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시간에 ECS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 최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에 필요한 시간에만 ECS EC2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이벤트 브릿지에서 트리거하면 ECS의 오토스케일 API를 호출해서 클러스터의 크기를 늘리거나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워킹타임에 개발할 때만 EC2 비용을 과금하고 밤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꺼둠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개발 레이어에서의 EC2, ECS, 빈스톡과 같은 모든 컴퓨팅 리소스는 워킹타임에만 기동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타임베이스 ECS를 구현할 수 있는 람다 샘플 코드인데요. 이와 같은 간단한 함수를 통해 ECS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덕트의 릴리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배포 파이프라인을 개선했는지 그와 관련된 EKS, 기놉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배포 파이프라인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플로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수시 배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데브옵스 기반의 빠른 개발과 배포 측면에 안 맞는 케이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케이스들을 EKS 기놉스 기반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또한 피처 서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가 있을 경우 다른 개발자는 기존 개발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점,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했었고 저희는 이 문제점들이 비즈니스에 바로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기능을 개발하고 릴리즈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배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EKS를 도입하기 전에 시도했던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존 리눅스2 EC2와 ALB의 호스트 베이스 라우팅 설정으로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이 없던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의 약간의 개선점들은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결국 배포가 실패하면 EC2 서버 안에 접속해서 로그를 보거나 디버깅을 해야 했는데 이때 터미널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러면 사용성이 떨어져서 결국 안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했던 개발 서버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있을 경우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문제는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기놉스 기반의 배포 개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피처 레이어 개발 서버들의 세팅과 배포 자동화로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빌드 대시보드에서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피처 브랜치만 나오면 바로 몇 분 안에 서버가 배포되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코드화하고 싶었고 그것을 기놉스라는 형태로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 기놉스는 기존 저희의 개발 워크플로우인 기플로우를 쿠버네티스에도 적용하는 이게 핵심 미션이었고 그래서 필요한 깃 저장소가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저장소 총 2개의 깃 레퍼지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기놉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두 깃으로 관리하다 보니 커밋 로그로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배포와 롤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깃에 저장된 파드와 관련된 설정 정보들이 아르고 CD를 통해
EKS의 자동 동기화됨으로써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덥스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르고 CD인데요. EKS 안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롤백 같은 모든 생명주기를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구현체가 아르고 CD입니다. 현재 아르고 CD는 CNCF에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고 CD에서 지원하는 기 트래킹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저희는 헤드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전략은 헬름 차트 브랜치의 커밋 헤드를 아르고 CD가 계속 감지하고 있다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싱크해주는 방법인데요. EKS 안에 배포된 파드의 설정 정보, 즉 애플리케이션이 변경돼서 이미지가 업데이트될 경우 아르고 CD가 배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깃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특정 커밋을 고정해주는 옵션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기덥스 형태의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배포 도구인데요. 먼저 EKS를 포함한 모든 AWS 인프라 리소스는 테라폼과 아틀란티스에 의해 배포되고, EKS 안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헬름 차트와 아르고 CD에 의해 배포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이 EKS에 배포되는 기덥스 파이프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피처 SRE1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브랜치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젠킨스가 코드 빌드를 호출해서 소스를 빌드하고 ECR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를 합니다. 이때 컨테이너 이미지의 태깅은 브랜치명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 동일한 브랜치명으로 헬름 차트 브랜치에 이 푸시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를 커밋하게 됩니다. 그렇게 헬름 차트까지 커밋한 이후에는 아르고 CD가 상태를 감지하다가 커밋된 헬름 차트의 코드대로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EKS에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EKS 기반의 기덥스를 구축한 이후의 장점들을 정리해보면, 기존 EC2 서버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특정 개발자한테 고정시켜 놓고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개발 완료 전에는 다른 개발자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배포 속도가 늦다 보니 프로덕션에 릴리즈하는 시기도 주 1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사실상 무제한의 개발 서버들이 배포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의 개발 완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배포하고 싶을 때 배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덕션에 주 1회 배포하던 걸 주 2회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덕션 릴리즈를 주 1회 하던 걸 주 2회 릴리즈 하게 된 것은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이 릴리즈를 빨리 하는 게 비즈니스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사업과 기획 쪽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모든 게 Git 기반으로 코드가 관리돼서 투명하게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점과 QA를 포함한 모든 개발 직군이 이 배포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EKS 도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 6가지 원칙들인데요. 사실 EKS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AWS 기반에서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이고, 저희 엔카 또한 EKS를 도입할 때 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배포에 있어서 100% 자동화되어 있어야 하며, 빌드가 실패할 경우 혹은 성공할 경우 모두 알람과 로그를 통해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EKS를 한두 달 사용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EKS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이나 운영 노하우 등의 기술력이 반드시 조직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이나 고가용성,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야 1년, 2년 지속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심플하고 전통적인 데이터 플레인의 아키텍처인데요. 워커 노드의 경우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시켜 보안을 향상시키고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ELB는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시키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EKS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설계 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KS 워커노드의 경우 매니지드와 셀프 매니지드 노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셀프 매니지드를 사용하고 있고 셀프 매니지드의 경우 워커노드 그룹별로 런치 템플릿을 작성하고 그 런치 템플릿으로 워커의 오토스케일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유형의 인스턴스 타입을 믹싱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연함 때문에 저희는 셀프 매니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 그룹 유형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온디맨드 서비스 노드 그룹, 스팟 서비스 노드 그룹 여기에는 저희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되고 CI/CD 전용 노드 그룹을 만들어 빌드 배포와 관련된 파드들이 배포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런치 템플릿을 보면 테인트랑 톨러레이션을 통해 특정 노드에는 톨러레이션 없이 파드가 배치 안 되게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현한 이유는 EKS에 배포되는 저희 엔카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CI/CD와 관련된 젠킨스나 아르고 CD는 기놉스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톨러레이션을 통해 CI/CD와 관련된 노드 그룹을 따로 분리하여 여기엔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이 배치되지 않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하는 GPU 노드 그룹을 따로 만든다든가 팀별로 노드 그룹을 분리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드 그룹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 활용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KS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노드 터미네이터 핸들러라는 아주 훌륭한 오픈소스를 통해 스팟 인스턴스가 회수될 때 안에 존재하는 파드들의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엔카는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스팟 사용을 최소화하고 개발 피처 레이어에서는 스팟 사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코스트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스팟을 사용하실 때 추천드리는 전략은 장기 실행되는 배치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나 스테이트풀 컨셉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노드 어피니티 같은 배치 전략을 사용해서 온디맨드 노드로만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팟에 배포돼서 다른 노드로 그레이스풀하게 옮겨가더라도 로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온디맨드로만 배포되는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온디맨드 스팟 전용으로 이루어진 노드 그룹 외에도 온디맨드와 스팟을 함께 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위 아키텍처로 온디맨드와 스팟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토스케일 그룹에 베이스 캐파시티를 70%로 지정할 경우 온디맨드를 70%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스케일 아웃되는 인스턴스는 스팟으로 프로비저닝 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 상황에 따라 스팟 노드 그룹을 비선호하시는 조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스팟 전용 노드 그룹과 온디맨드와 스팟을 조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EKS를 사용하면서 비용 가시성 확보를 위해 쿠베코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률이 낮거나 오버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리포팅해주고 네임스페이스별 혹은 파드별 리소스 사용률과 그에 따른 비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공식 서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EKS 사용자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할 오픈소스라고 생각합니다. EKS를 사용하는데 비용 옵티마이징을 계획 중이시라면 쿠베코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와 통합도 가능합니다. 오늘 엔카닷컴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카닷컴에서는 다양한 컨테이너 워크로드 운영 경험을 하셨고, 그 중에 ECS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이었던 기능인 캐파시티 프로바이더와 타임 베이스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EKS 배포 프로세스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주 1회 수행했던 릴리즈 주기가 주 2회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기도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EKS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노드 그룹을 운영했고, 특히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 활용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쿠브 코스트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성진 과장님, 청중분들 중에 컨테이너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할 때 엔터프라이즈급 대규모의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한 번에 전환하는 것을 시도한다기보다 최대한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작은 피처 레이어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지 않은 앱트 컨테이너, 그리고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인 앱러너 서비스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 원하신다면 AWS의 스킬 빌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5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퀘스트 및 실습,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등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꼭 설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과장님, 오늘 유익한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